자,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우리 섬유에 대해서 학습한 것을 가지고 퀴즈를 진행한다고 했었고, 퀴즈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등교했을 때 상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은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을 간략히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기본 원료죠. 자, 그 섬유는 이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천연 섬유에는 면, 삼배 모시와 같은 마섬유, 그리고 모와 견 같은 동물성 섬유가 있었어요. 천연 섬유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과 친해서 흡습성이 좋다, 흡수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발산하는 땀들을 잘 흡수시켜줘서 쾌적함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증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가 건조하더라도 정전기 발생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에는 이제 정반대되는 성질이 있었는데, 우선 식물성 섬유에는 이제 열에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식물성 섬유는 열에 강하다. 반면 얘네들은 구김이 너무 잘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반면 동물성 섬유는 열에 약하다. 왜냐하면 모와 견은 우리 몸 신체와 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벗겨지듯이 모와 견도 뜨거운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열에 약하다. 그 다음에 세제에 약하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세탁 세제는 알칼리성 세제로 오염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 섬유는 알칼리성 세제에 약해요. 벗겨져 나가거나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순한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햇빛에도 약하다라고 했었고, 반면 얘네들은 구김은 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었죠. 천연 섬유와 이제 대조적으로 인조 섬유는 자연 그대로 것을 이제 섬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석유를 가공하고 또는 자연의 원료를 재활용, 재가공하여서 만든 것을 인조 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분류가 있었고, 재생 섬유와 합성 섬유가 있었죠. 재생섬유는 나무를 용해시켜서 만들거나 또는 모카의 잔터를 이용하여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있고, 레이온과 아세테이트는 우선 이제 시각적으로는 견과 같은 광택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면과 같은 구김이 잘 생긴 단점 또한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질 때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물에 젖으면 오히려 강도가 약해져서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빨았을 때 옷감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한 모달인의 뭐 텐셀, 리오셀 이러한 신소재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반면 합성섬유는 석유에서 추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물과 친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얘네 석유는 기름이니까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열에 약한 섬유들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세탁하거나 고온에서 다림질하거나 그다음에 뭐 기계 건조를 오랫동안 돌린다거나 하면 옷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 리뷰를 간단히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섬유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섬유를 어떻게 세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 세탁 기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탁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세탁 기호들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요. 자, 이 옷을 한번 골라볼까요? 이렇게 생긴 옷을 보면, 옷 안을 들여다보면, 자, 보통은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왼쪽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택이라고 부르는 취급 표시, 라벨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죠.
여기 안에는 3가지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 옷의 치수. 그래서 어떠한 몸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이 옷을 입기에 적당한지, 그 다음에 이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섬유의 조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이렇게 취급하세요 라는 취급 표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수 있는 기호들 세탁, 기호,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이 4가지의 공통된 기호 모양을 이 직사각형이 있고 안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탁기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사각형에 기호가 있다면 세탁기에 넣고 세탁해도 됩니다 라는 것을 뜻해요. 자, 얘네들은 당연히 물세탁 할 수 있고 물세탁은 하는데 굳이 손세탁 하지 않아도 손세탁 세모 세탁기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잠깐 볼게요. 이 숫자들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95도씨라고 써 있다면 물 온도 95도씨에서 세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95도씨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에요. 팔팔 끓는 물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즉 삶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삶을 수 있는 섬유의 종류로는 뭐 면, 마가 있지만 주로 면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반면 60도씨라고 한다면 물세탁 가능하고 손세탁도 가능하지만 세탁기 넣어도 돼요 라는 거죠. 다만 물 온도는 60도씨가 적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0도씨 정도 되면 얘는 아주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은 아니지만 따뜻한 온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에 강한 섬유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면, 마와 같은 열에 강한 섬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반면 40도씨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를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물세탁 가능하고 손세탁도 가능한데 세탁기 넣어도 돼요 라는 겁니다. 다만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40도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면과 마를 포함한 각종 합성 섬유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레이온들이 가능하겠습니다. 30도씨 중성이라고 써 있으면 냉수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30도가 우리 꽤 높은 온도처럼 느껴지지만 꽤 우리가 목욕탕의 열탕, 온탕, 냉탕을 생각해 보면 30도씨는 냉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서 물세탁 가능하고요. 손세탁도 가능하지만 세탁기 넣을 수도 있어요 라는 거예요. 다만 중성세제 쓰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찰에는 강하지만 열에는 약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세제에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시로는 뭐 합성섬유들 그 다음에 레이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물세탁 기호를 2가지만 넣어볼 건데요. 얘는 세탁기 표시가 아니고 손세탁 표시입니다. 이 양동이 안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위에 손세탁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물세탁은 가능한데 세탁기 넣지 말고 손으로 조물조물 예쁘게 세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얘네들은 열에도 약하고 알칼리성 세제에도 약하고요. 마찰에도 약한 섬유들일 거예요. 그래서 손세탁하고 그 다음에 냉수에서 중성세제로 세탁하세요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섬유들이 있을 수 있냐면 모섬유, 견섬유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X가 있는 표시는 얘네들은 물과 만나면 안 돼요. 물 세탁 절대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기호가 있다면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드라이 표시가 같이 올 거예요. 드라이는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드라이 클리닝은 기본적으로 석유계 용제로 세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아닌 기름으로 세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호는 같이 움직이곤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석유계 용제만 사용하세요 라는 건데,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이 표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밑에 일자 표시 바가 있으면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드라이 클리닝 하는데 셀프 홈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말고 반드시 세탁 전문점에 맡기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 시중에 홈드라이 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생각보다 꽤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홈 드라이 클리닝 세제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있다면 절대 이렇게 집에서 하지 말고 세탁소에 세탁 전문점에 맡기는 걸 권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드라이가 불가한 섬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털 패딩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오리털 패딩의 종류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오리털 패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무 부피가 크니까 세탁하기가 집에서 그냥 부담스럽다, 그냥 세탁소에 맡기는 게 낫겠다, 또 계절 옷이다 보니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 맡겼다가 이제 집에서 보관하다 겨울에 또 꺼내 입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리털 패딩은 오히려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그 안에 있는 오리털들이 녹아내려버려서 보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털 패딩은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라 물 세탁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표시는, 세모 표시는요, 하얀 것을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표백 표시입니다. 표백이라는 것은 하얀 것을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흰 티에 얼룩이 묻었어요. 그걸 하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백제를 사용하는 거죠. 표백제에는 보통 염소계 표백제, 대표적으로 락스와 산소계 표백제가 있습니다. 뭐 가탄산소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염소 표백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염소 표백 락스 사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X가 써 있으면 이제 락스 사용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산소 표백, 산소 표백 X, 이렇게 기호를 읽을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표시는 잠시 있다가 하고요. 먼저 이 표시부터 볼게요. 오른쪽부터 볼 건데, 얘네들은 탈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세탁을 해요. 물로 세탁을 하면 건조시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이제 물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물기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탈수라고 합니다. 근데 탈수를 할 때 강하게 비틀어서, 또는 뭐 드럼 세탁기에서 탈수를 시킬 때 강으로 설정해 놓고 해도 되는지, 또는 섬세나 약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기호들인데, 짜지 말라는, 얘는 X가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절대 탈수, 세탁기 또는 비틀어 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와 견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탈수를 하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베스타월에다가 이제 옷감을 넣고 얘네들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반면 이렇게 약하게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제 뭐 손으로 짜거나 또는 기계 탈수, 다시 말해서 세탁기에서 탈수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세게 하지는 말아라. 옷감이 뭐 약해지거나 또는 구김이 너무 많이 지거나 하게 될 수 있으니 약하게 탈수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은 이제 건조 표시인데요. 얘네들은 세탁 건조기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으면 세탁 건조기 가능이라는 표시고요. X가 되어 있으면 세탁 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절대 넣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이제 얘네들은 기계 건조가 아니라 자연 건조 표시입니다. 건조 표시는 이렇게 햇님 표시가 있고요.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자, 얘네들은 우선 햇빛에 말려도 된다는 거고요. 햇빛 건조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세요 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시 말해서 햇빛에 강한 섬유일 것이고요. 늘어지지 않는 섬유겠죠. 반면 이렇게 B금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얘네들은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건조하세요 라는 겁니다. 반면 옷걸이에는 걸어도 돼요. 햇빛이 약하니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나일론 또는 견섬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리어서라고 쓰여 있다면 얘네들은 우선 B금이 없기 때문에 햇빛에 건조해도 돼요. 그런데 옷걸이에 걸지 마세요. 뉘어서 건조시키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건조시키느냐? 우리 집에 이렇게 생긴 세탁 건조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세탁 건조대에 뉘어서 말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옷걸이에 걸게 될 경우 이제 옷이 축 늘어져서 옷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오리털 패딩 같은 경우에 이제 솜이 밑으로 모여서 이제 보온성이 떨어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뉘어서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얘는 B금이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건조하고 뉘어서 건조시키겠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모섬유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햇빛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통 스웨터로 만들기 때문에 옷걸이보다는 뉘어서 건조하는 게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다림질 표기입니다. 이제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형태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또는 구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하게 될 텐데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게 돼요. 제일 낮은 온도는 80도에서 120도씨이고요. 그 다음 온도가 중간 온도가 140에서 160도씨, 마지막 제일 높은 온도가 180에서 210도씨입니다. 낮은 온도일수록 열에 약한 섬유이겠죠. 그래서 합성 섬유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이런 합성 섬유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온도는 견섬유, 모섬유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고온은 면과 마섬유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이제 이 물결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옷이 있어요. 옷을 다림질을 할 건데 이 위에 그냥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게 되면 옷이 누렇게 변색될 수 있고 반딱반딱 광이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헝겊을 하나 대고 이 위에 다림질을 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